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문제풀이 오늘부터 개강을 이제 중개사법은 개강을 하는 거죠, 맞죠, 그죠? 예, 우리 그 다른 과목도 다 시작을 했죠? 예, 어제 개강했네.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뭐 공시법? 예, 이제 한 3일차 되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에서 핵심은 뭐 같아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없어요? 문제풀이에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많이 맞추는 거? 아, 예습이죠, 예습. 예. 그래서 문제풀이의 핵심은 예습이에요. 그래서 예습을 좀, 아마 강의 계획서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 그 강의 계획서대로 예습을 좀 하시고, 학원에 오셔서 그 수업 듣는 걸로 복습하면, 그렇게 하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음? 강의 계획서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어? 주셨다는데? 강의 계획서. 우리 그 스케줄. 그거 말고 우리 여기 진도표. 이것도 제가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뒤에다가 그거 말고 예, 여기 이제 정규 강의 계획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출력을 해서 뭐 붙여 놓든 아니면 배포가 되든 그렇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예습을 좀 8주 동안 해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중개사법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과목을 예습을 하시고 수업으로 복습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예습 다 해오셨죠? 안 해오셨어요? 어, 어? 책 어제 받으셨어요? 그래요. 그 다음 주에는 그럼 해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우리 좀 시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예. 공부를 그 열심히 하셔야 돼 이제.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지금 꼽아 보시면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예. 이제 사실 10월 달은 시험이 있는 뭐 달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10월 달은 거의 공부가 안 돼요. 왜냐면 뒤숭숭하고 뭐 이래가지고 10월 달은 거의 한 달 그냥 보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10월 달은 아는 거 이렇게 그냥 유지하는 정도지 뭐 새롭게 뭐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딱 3개월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예습 꼭 좀 해갖고 오시고요. 오늘 그 문제풀이인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개정된 거를 좀 몇 개 반영을 좀 해놔가지고 이게 원래 여러분 배포가 된 건데 음, 개정된 것, 제가 수정한 것만 몇 개 언급을 좀 잠깐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작아서 확대시켜서 개정된 것만. 예. 자, 우리 암기사항 2번 항목에 보면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예, 결격 사유가 있는데,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린 거는 올해 본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무조건 나온다. 제 강의 경험으로 봤을 때 21년 차 됐는데, 강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개정된 거는 그 해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꼭 나올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결격사유 5번이 바뀌었죠, 그죠? 예, 결격사유 5번이 뭐냐면 집행유예 끝나고 막바로 이제 뭡니까 결격에서 벗어났었는데 이게 몇 년 경과되어야 벗어나는 걸로 바뀌었어요. 2년. 그러니까 유예 기간 끝나고 2년. 예, 유예 기간 끝나고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완전히 해소가 된다라는 거. 요거 개정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요거 하고 자, 다음으로 이제 또 뭐를 또 살짝 바꿨냐면 겸업 업무는 뭐 바뀐 거 없고 지정 요건 금지행위 금지행위에서 뭐 특별히 바뀐 거 없고 예 자격 취소 잠깐 확대해 드릴게요. 네, 여기 7번 항목에 보면 자격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가 4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격 취소 4번 자격 취소 4번 자 2법 여기서 2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고 또는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해서 무슨 법을 위반했을 때 이제 형법도 들어갑니다. 네, 형법을 위반하여 원래는 무슨 형 이상의 형의 선고였었죠? 원래가 징역형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뭐 이상으로?
금고 이상으로. 그러니까 징역에서 금고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건 굉장한 개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등급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의 폭을 넓히겠다는 거죠. 네. 원래는 이 법 위반한 징역형이었는데 형법을 위반해서도 이제 금고 이상만 받으면, 자 그럼 금고 이상에는 그러면 징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금고보다 센 게 이제 징역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 주실 거는 얘예요. 제가 여기 그냥 암기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다 좀 써놨는데, 법문사 횡배 이렇게 제가 앞자만 한번 따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유추해서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가 형법의 범죄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형법을 위반한 범죄 모두를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딱 5개만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딱 5개. 그러면 이 5개가 뭐냐면 공인중개사와 업무하고 관련된 5개예요. 자, 그러면 맨 앞에 범이 있는데 이 범이 뭐냐면 범죄단체예요. 그냥 바로 그냥 외우시면 돼. 자, 요게 무슨 단체를 조성하는 거? 범죄단체. 근데 여기서 이 범죄단체가 막 무슨 살인 청부단체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자격을 취소한다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단체는 뭐하고 관련된 범죄단체여야 해요?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된 범죄단체.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문은 뭐겠어요?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거래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 왜 위조하고 변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이런 거. 문서하고 관련된 범죄. 사문서 위조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는 뭐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업무하면서 이거에 굉장히 잘 걸리거든요. 사기. 예, 사기. 예. 그 다음에 횡은 뭐예요? 횡은 뭐 아실 것 같아? 횡령. 그리고 횡령하고 세트로 다니는 애가 뭐예요? 배임. 그러니까 법문사, 횡배. 요거 5개. 이거 제가 올해 시험에 안 나오면 장 지집니다. 이거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다음 중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범죄, 뭐 아니면 취소되는 범죄 이렇게 안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범이 뭐라고요? 범죄단체예요. 문은 문서, 뭐 사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거. 사는 사기, 횡은요. 횡령, 배는 배임.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정.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정된 게 요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하나가 늘었어요. 그쵸? 네, 절취 사유가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뭐가 늘어났냐면 얘 늘어났죠. 얘. 개공과 소공의 수를 합한 거에 5배를 초과하여서 중개보존을 고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름하여 채용상한제라고 얘기하죠. 채용상한제. 이름하여 채용상한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개공이라고 하면 부칙개공도 들어가나요? 여기서 개공이라고 하면 부칙개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만약에 부칙개공에 소공이 없대. 부칙개공인데 소공이 없대. 그럼 얘는 중개보존을 고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개공은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칙개공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칙개공이 소공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보존 몇 명 고용할 수 있어요? 부칙개공이 소공 없는데 중개보존 몇 명 고용할 수 있어요? 5명,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5명까지는 고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채용상한제. 얘 위반하면 형벌도 있습니다. 몇 년 몇 천의 형벌, 1년 1천의 형벌까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종전 암기 코드를 살짝 수정할 거예요. 원래가 이제 결사부, 중3, 양업소였는데 여기 5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단어니까 여기 5, 3. 그러니까 결사부라는 사람을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결사부가 이 중이에요. 스님인데 몇 살 된 스님이셔요? 53세. 그래서 결사부 중 53세. 이 스님이 무슨 업소 뛰다가 양업소, 양업소 뛰다가 적발이 됐다. 결사부 중 53 양업소. 요거 꼭 암기. 얘도 출제 안 되면 제가 손에 장지 줍니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강의 시작하고 나서 절취 뭐 이런 거 늘어나는 경우는 22년 만에 처음이에요. 굉장히 큰 개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형벌에서 3년 3천은 그대로인데 여기 1년 1천이 하나 늘어났어요. 아시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어디 갔지?
요거 6번에 보면 중개보조원의 채용상한제 5배를 초과하여 우리 그 고용한 경우에는 절취도 있지만 1년 1천의 형벌도 병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살짝 제가 요거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알선자 요것도 추가된 거예요. 요거 알선자 요거 추가된 거. 알선자. 종전에는 누구만 처벌을 했었었냐면 양도되어 한 사람과 상대방. 그러면 양도되어 한 사람과 상대방만 처벌했었거든요. 1년 1천으로. 여기 지금 제목 1년 1천이니까. 근데 이제 6월 1일부터는 누구까지를 처벌한대요? 알선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자격증 알선한 사람까지 같이 처벌한대. 몇 년 몇 천으로요? 1년 1천. 그러니까 알선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 알선한 사람, 뭐 알선한 사람. 자격증 양도되어 알선한 사람, 등록증 양도되어 한 거 알선한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두 추가된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년 3천은 그대로 가고 100만 원 과태료도 바뀐 거 없고 요거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 추가된 거 있죠. 아시다시피 어떤 게 추가예요? 번호 몇 번이죠? 9번 항목. 9번 항목. 9번 항목이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중개보조원은 우리 이제 손님을 만나면 의뢰인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뭐임을 꼭 고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중개보조원입니다. 이렇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내가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입니다를 손님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나는 무슨 일은 못 할 거예요. 중개 업무는 못 해요. 나는 그냥 뭐 정도만 할 거예요. 뭐 집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단순한 업무 이런 것만 보조하는 사람이지 뭐 계약서를 써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라는 거를 고지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얼마 과태료가 있는 거죠? 안 했다 그러면 500 과태료. 이 안 하면 500 과태료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응? 중개보조원을 처벌을 하겠다는 거지. 중개보조원을 처벌을 하겠대. 그런데 이 중개보조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얘까지 같이 처벌한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얘를 고용한 개공까지. 양벌로 처벌한다는 거는 누구도 처벌. 중개보조원도 처벌, 개공도 처벌. 그러면 결국에 개공도 얼마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우리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밑에다 한번 빼볼게요. 이 양벌은 면책이 있다 아니면 면책 없다? 있어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개공이 얘한테 야, 너 손님 만나면 네가 중개보조원이라는 거를 꼭 설명해라 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면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했다면 얘는 이제 500만 원 과태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개보조원도 이제 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과태료. 중개보조원도 이제 종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중개보조원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격 취소 사유, 절취, 그렇죠? 형벌 몇 년 몇 천이요? 1년 1천. 그러니까 종전에는 3년 3천이 좀 중요했었었는데 올해 시험에는 1년 1천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포자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있는데 이 포는 뭐의 약자냐면 포상금 약자예요. 중간에 포상금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 그 자료하고 좀 그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란행위라는 거 있잖아요. 교란행위가 종전에는 요거 시단 요렇게만 교란행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서 6월 1일 날 개정이 돼서 그냥 거의 대부분 다 교란행위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말씀드렸냐면 교란행위인 것 찾아라 보다는 아닌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뭐 하는 거는 교란행위 아니라 그랬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표시 광고 관련해서 광고는 워낙 많으니까 표시 광고 어쩌고 나오면 무조건 교란행위 아니에요. 그거 제외하고는 싹 다 교란행위로 바뀐 거 그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을 제가 이제 실강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실강생들은 제가 프린트 배포해드렸고, 인터넷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뭡니까 강의에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그냥 집에서 출력하시든, 아니면 그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3달 남았으니까 더 이상의 개정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입법 예고된 것도 없고 해가지고 요대로 그냥 확정 지어서 공부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문제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사항 15서는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꺼내보자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자, 뭐 목차라든가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14페이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 대표 유형 문제가 이제 있는데, 문제를 거의 대부분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00% 풀어드릴 건데, 그냥 필요 없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푸는 스킬 같은 거를 좀 여러분이 습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푸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를 이렇게 정리된 언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저 사람은 문제를 저렇게 푸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시면 여러분 이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대표 유형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행되는 제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격 시험 제도 있어요? 예, 우리가 시험을 봐야 이제 뭐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니까 시험 제도 있고, 중개업 등록 제도도 있나요? 예, 우리 등록 제도도 있죠. 그러면 이 시험과 등록의 상관성은 어떤 상관성이냐면, 뭐를 잘 보면요, 시험을 잘 보면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되고, 이 자격이 있어야 뭐를 해줘요? 현행법으로 보면 등록을 해주죠. 그러니까 요렇게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면 시험을 통하지 않고 등록은 할 수 없어요, 현행법으로 보면. 그런데 예전에, 그러니까 85년 이전에 뭐를 통하지도 않고 이제 등록이 되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 안 보고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부칙 개공이라고 부르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옛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이 아니라 옛날. 그러면 기억번은 맞는 거죠? 네. 자, 그럼 니은번 자격증과 등록증의 의무적 갱신제도. 그러니까 우리 왜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그 도로교통공단? 네, 거기 가가지고 뭐 해요? 그 손가락 펴지나 안 펴지나 이것도 하고, 눈 막 잘 똑바로 뜨나 안 뜨나 이런 것도 보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이 중개업 등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4, 5년 전에 제가 종로에서 강의할 때 시아버지가, 며느님이 학원을 다니셨는데, 그 며느님도 나이가 꽤 되신 분이, 한 60 정도 되신 분인데, 시아버지가 살아계시거든요. 종로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거야. 을지로 육강가 거기에서. 근데 연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94시야.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최고령자. 94신데도 자격증, 계약서를 겁나게 잘 쓴대. 그래갖고 그 계약서 쓰면 며느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밥도 사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러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94 먹을 때까지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장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갱신 제도도 없고요. 반납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야 되겠어요? 안 따야 되겠어요? 따야지. 언제 써먹을지는 모르지만. 자, 디귿번 중개업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제도. 그러니까 뭐를 받아야만,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등록을 해준다. 이런 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네, 1번. 협회의 강제 설립과 강제 가입주의 뭐 이랬는데, 얘는 채색을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출제 예상이거든요. 지금 협회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협회가 뭘 원하냐면 이거 해달라고. 근데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공인중개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게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협회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뭐 변협이라든가 의협에서 보면 변협이나 의협에서 직접 변호사 자격 뭐 정지시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협회가. 네, 그게 사실은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 그런 건데 현재 협회에서 원하기는 하는데 현재 도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 날만해요. 출시할 만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이걸 협회가 희망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이건 현재는 아니다. 그럼 바꿔볼게요. 강제 설립 아니고 임의 설립이고 강제 가입주의 아니고 임의 가입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정도지 현재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미음번 중개업 등록 취소 시 청문 제도. 자, 우리가 취소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청문. 이런 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뭐 할 때는 취소할 때, 그러면 항상 청문한다. 뭐 자격 취소도 있고 지정 취소도 있잖아.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이런 거 다. 비번 전속 중개 계약의 의무적 체결 제도 있는데 이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의무적 체결 제도는 아니에요. 이건 임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체결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지 이걸 강제하는 그런 제도는 아닌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가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죠. 기역, 디귿, 미음. 정답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틀린 거 찾아라, 옳은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 인 거 찾아라 이런 것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 풀 때 이거 항상 표시하잖아. 여러분도 꼭 표시하셔서 이거 좀 실수하지 않도록 반대로 찾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번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에 설치 운영 제도가 현행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번 무등록 중개업을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그러니까 무등록, 부정등록 이거 포상금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이건. 3번 개공의 사무소 확보 의무 제도. 그러니까 개공은 뭐가 꼭 있어야 돼. 사무소가 있기는 해야 됩니다. 대신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확보를 하라는 얘기지 소유 의무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개공의 사무소 소유 의무 이러면 틀리는 말이죠. 확보하고 소유는 좀 다른 거니까. 4번 소공의 실무교육. 소공의 실무교육 받아야 되나요? 예. 언제 받아야 되죠? 고용신고 전에. 그리고 연수교육도 받아야 되네. 예. 이 연수교육은 뭐 받고? 실무교육 받고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우리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제도 있죠. 5번 위법행위를 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격 취소. 자, 중개보조원은 일단 자격이 있는 없는 얘는 자격 없어야 됩니다. 얘는 등록은요. 등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한테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거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뭐 등록 취소니 업무 전무 정지니 이런 제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역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거,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틀린 거. 1번 법인인 개공은 업무 개시 전까지 4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까? 법인은? 네,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하나마다 2억 추가. 그죠? 개인은 얼마? 2억. 근데 여기서 숫자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업무 보증은 뭐 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 이따 또 뒤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요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다시 한번 법인 4억, 분사무소 하나 2억 추가, 개인 2억이
올해 처음 나오는 거야, 출제가. 작년에는 이 금액이 아니었거든. 예, 이것도 개정된 거라서 꼭 나올 겁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개인인 개공이니까 얘는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얘도 채색 하나만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업무 개시 전까지. 예. 자, 3번이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 기간이 된다 이랬거든요. 예, 자, 그러면 밑에다가 제가 요거 이제 3번 문항은 별 3개 해주시고 특별히 예상이라고 좀 적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정된 거니까 요거는 결격 파트에서 문제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를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A라는 친구가 사문서 위조의 어떤 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대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한번 좀 해볼게요. 여기가 선고받은 시점이에요. 여기는 몇 년이 지난 시점이냐면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기도 다시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2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언제부터 결격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결격 사유에 들어가요? A가 정확히 집행유예 뭐 받은 날, 선고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기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인 거지. 유예 기간인 거죠. 유예 기간이에요. 그럼 이 유예 기간 동안에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결격이야. 근데 종전에는 여기만 결격이었었죠. 근데 개정이 됐으니까 요렇게도 끝나고 나서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몇 년? 2년 동안 뭐예요? 결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가 다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유예 기간 동안 결격 기간이 된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이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신가? 나는 이 지문이 틀리지는 않았다. 없어요? 나는 이 지문이 이게 정답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지문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틀리지 않다. 이 지문 틀리지 않았어요. 왜 틀리지 않았냐면 어차피 여기도 결격이야.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잠깐 수정할게요. 이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제가. 유예 기간 동안만 이렇게 들어가야. 그죠? 그래야 정확하게 틀린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차피 여기도 결격이니까. 문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여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틀리게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유예 기간만 결격 기간이 된다. 그럼 확실히 틀린 거가 되잖아.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를 빼보니까 약간 좀 이상해지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약간씩 수정해 드리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좀 넣어주세요. 이거. 자, 4번.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신문을 고지해야 하며 이거 고지해야 되는 거 신설됐죠. 그죠? 이거 위반하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별 하나만 할게요. 이 500과태료가 누구에게도 양벌로 처벌된다고요? 그를 고용한 개공까지 양벌로 처벌. 5번. 개공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에게 이것도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건데 얘도 내용은 뭐 그냥 간단해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을 알기 위하여.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 아니면 기존의 임차인. 그렇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기존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예를 하나 좀 들자면 뭐 우리 주민센터 뭐 이런 곳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너가 가야 돼. 너가. 나는 안 돼. 개공은 안 돼.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체결하려고 하니까. 누구의 이거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열람. 그러니까 이거 세금 열람은 왜 하는 거냐면 이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네가. 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빨리 배당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냐면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도 우선 면제권이 있지만 얘네도 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개공이 하라는 게 아니고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개공이 뭐 해주라 이거야. 설명해 주라는 거지. 설명해 줘라. 왜 너한테 이런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요 문제는 답을 3번으로 할 건데 약간 좀 요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요것만 동안만 이렇게 수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주 깔끔한 문제가 되고요. 아주 좋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16페이지 재정 목적. 재정 목적은 법을 만든 이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정 목적은 일단 요거 해설을 좀 잠깐만 읽어봐 드릴게요.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정함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들의 뭐를 제고한대요? 전문성. 너가 하는 일이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종사하는 산업 있잖아요. 이 산업이 뭐예요?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건전하게 뭐함으로 인해서 육성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재정 목적이죠. 재정 목적은 거의 출제하지는 않아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기억번,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없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목적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래서 좀 익숙한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재정 목적이에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거래 신고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억번은 틀린 거고 공정성. 공인중개사법이 있다고 해서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성은 어때?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로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장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법이 딱 정하는 대로만 해주니까. 1번 중개를 건전하게 중개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육성하는 거니까 이 중개가 틀린 거고요. 중개와 중개업은 여기다 한번 이렇게 메모하겠습니다. 중개와 중개업은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르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이제 요거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미음번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건 재정 목적 맞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 유행 문제 보셨고 여기 17페이지 3번은 패스할게. 이거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서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중복되는 문제들, 필요 없는 문제들.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어요.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랬는데 여기는 우회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메모하시겠습니다. 맨 좌측에 민법 한 번만 적고요. 옆에 상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그리고요 오른쪽 끝에다가는 농업협동조합법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네 가지 법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개공을 한번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개공. 예. 자, 일단 개공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일단 적용받아요.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개공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뭐 한 자? 등록한 자니까 이 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개공이 상법의 적용도 받아요? 아니면 안 받아요? 받아요. 왜냐하면 얘가 신분이 뭐라서? 상인이기 때문에. 예, 얘가 신분이 상인이라서 상법의 적용도 받아요. 나아가서 민법의 적용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얘는 왜 민법의 적용을 받아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민법의 적용을 받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민법의 적용 받아 안 받아? 받아. 왜 받아? 우리 백성이니까. 이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백성이니까. 백성이니까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건 둘째치고 우열이 생겨요. 우열. 예. 그러면 개공한테 무슨 법 제일 먼저 적용? 이 세 가지만 보면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예. 그다음에 민법과 상법 다음에는 뭐 상법. 가장 마지막에 가장 최후에 적용하는 게 민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위에 있는 법을 우위에 있는 거 먼저 적용되는 법을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특별법. 그러면 요거 위에서 한번 붙여볼까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비하면 뭐다?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고 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얘도 한번 적어볼게요. 지역 농업 협동조합 있는데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위 말하면 특수법인이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업을 할 수 있죠? 중개업을. 근데 중개업을 한다면 무슨 법 적용받아?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뭘 적용받냐?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답변 드릴 건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얼마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2천만 원. 이것도 개정된 거잖아. 근데 그 2천만 원을 설정하라는 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얘는 원래 얘도 적용을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조합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에도 등호가 생겨요. 이렇게 등호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위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적용되는 게 특별법, 나중에 적용되는 거는 일반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로 이거를 기본법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법은 이퀄 무슨 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일반법. 별칭이에요. 그냥 또 다른 말. 기본법과 일반법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렇게 둘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군다나 지역노협동조합이 중개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중간에 끼이는 법들은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상법 같은 것도 중간에 이렇게 끼이는 법들은 두 가지 지위가 다 있는 거야. 상대적으로 얘네보다 열등한 법이 있으면 특별법이고 특별한 법이 있으면 얘네들은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이 되는 거. 중간에 끼이는 법. 근데 민법은 중간에 끼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항상 맨 마지막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모든 법의 일반법. 그래서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참고만 하시고. 자, 3번. 공인중개사법은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할까요? 적용하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법이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뭐 국제중개 이런 거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본 뭐 중국 이런 부동산 중개할 수 있냐 이거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내 중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적용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옆 나라 일본 부동산 중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자격을 따서 이제 뭐 등록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나라용이다.
3번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법 내지는 사회법, 이것도 같은 말인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혼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나만 좀 메모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들어가는 법도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얘기 먼저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공법 배우나요? 네. 몇 차 과목에 공법 배워요? 2차에 부동산 공법 배우죠. 사법도 배우나요? 사법. 예. 이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에 들어갑니다. 예. 근데 요 중간에 끼이는 법도 배우나요? 예.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중개사법. 그러니까 이 중개사법은 중간에 끼이는 법이래. 요거를 그래서 얘를 중간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혼합법, 사회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법, 사법,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요거 세 가지 영역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많은 어떤 범위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뭐에 국한되어서만 배우냐면 부동산에 국한되어서. 그러면 굉장히 깊이 있게 아니면 얕게 배우는 거 아니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15회 시험 때 당시에는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 15회 시험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신림동에 이제 그 가서 이제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뭐 이의 제기 하느라고 자료를 하려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 20명한테 우리 그 민법 문제를 이렇게 풀게 했는데 절반이 꽈락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지. 사시 준비하는 애들한테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이제 자료로 해가지고 시험 다시 본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5번에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 행위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업은 아니고 중개에만 들어가죠. 근데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얘는 이제 세모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이거 맞고 얘 맞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정답이 지금 5번으로 지금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정답 세모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가 요약집에도 좀 실려 있는 문제인데 우리 요약집 맨 앞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개공이 보수를 안 받고 혹은 아직 못 받고 안 받거나 못 받고 중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중개업이 아니라 왜냐면 보수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적용돼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 신분 때문에 그런 거지.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신분이 개공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은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닌 사람이 개공도 아니고 소공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보수 안 받고 우리가 보수 안 받고 중개를 하면 보수 안 받고 중개하잖아요. 법이 공인중개사 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뭐 보수 안 받고 해줬대.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될 여지가 뭐가 있어요? 적용되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를 좀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약간 수정할게요. 여기 맨 앞에다가 개공이 이 주어를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한다가 확실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문제를 수정해 놓겠습니다. 개공이라고 하는 주어를 하나 좀 넣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어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가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해 놓을게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한번 가보는데 일단 용어의 정의 문제 풀기 전에 여기 위에다가 우리 용어는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옵니까? 우리 과목에서? 등장인물 3명 나와요?
등장인물 몇 명 나와요? 4명 나옵니다. 4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등장인물 4명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예, 자, 누구 나와요? 계곡 나와요. 예, 또 소곡 나와요. 예, 또요. 중개보조원.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예? 부칙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넓게 보면. 아니에요.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다른 사람, 다른 뭐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A, B, C, D? 예, 말고. 의뢰인 말고. 아닌 자 말고.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렇게 등장인물 4명이 있어요. 이렇게 등장인물 4명이 행위들을 합니다. 예, 행위를 하는데 2가지 행위를 해요. 얘네들이 뭐하고 뭐를 하냐면 첫째 중개와 둘째 중개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전체 6개야. 용어는 이렇게 4명이 이 2가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완성해 주시면 돼. 개공의 정의가 뭐예요? 응? 개공의 정의. 자격 취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하고 상관없어. 얘 뭐 한 사람? 등록한 자. 등록한 자예요. 등록한 자. 소공은 자격이 있는 친구인데 뭐 되어진? 소속이 되어진.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지. 취업한.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2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하죠. 자, 중개 보조원은 얘는 뭐 아닌 자. 자격 없는 자여야 되니까 자격 없어야 되고, 그리고 소속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소속은 있어야죠.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 이름하여 고용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예요? 자격만 취득한 친구예요. 그죠? 자격만 취득한 애를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죠? 핵심.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등장인물이 4인이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4명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공인중개사는 사람만 됩니까? 얘 사람만 되냐 이거예요. 사람만 돼? 아니면 막 소돼지도 열심히 공부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만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사람만 됩니다. 소공은요? 이 사람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 개공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사람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법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어디에서? 개공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헷갈리는 거야 이제. 여기서만 법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와 중개업 있는데 양자의 차이가 뭐예요? 보수 좋아요. 뭐가 보수? 왼쪽 오른쪽? 오른쪽. 보수 있어야 되고, 또 보수도 있어야 되고, 또 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만 더. 의뢰. 의뢰가 있냐 없냐. 그렇죠? 이런 게 3가지가 다 붙으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에요. 반대로 중개는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업도 또 의뢰도 셋 다 없어도 되고 하나만 없어도 되고, 이런 거 없으면 중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알선했다 무조건 중개. 근데 그거를 보수도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했다면, 의뢰를 받아서 했다면 그건 업이 되는 거죠. 양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40분에 시작했죠? 헷갈리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